저는 이게 지나고 보면 물론 사례는 이제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사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뭐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결과는 스펙트럼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많은 수가 이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확률적으로 보면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흐름 하나가 그 주식시장에서 와 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반대쪽에는 또 어떤 거냐면 그 대상이 되는 주식 기업들은 교체죠.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아주 강하게 현금을 땡기고 있는 중이에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을 당기고 있는 중이고 현금이 없으면 이게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에도 뭐 2차 유행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을 땡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저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고 중앙은이 여기서 긴축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거 결국은 일로 흘러가게 하는 중인 것이죠. 일로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확보해야지만 경제가 그 다음 뭔가 이제 도약을 하든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어쩔 수 없고 또는 뭐 좋은 현상일 수 있어요. 기업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비관 일색이면 우리는 1929년 대공황에 거의 준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키워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어, 이걸 기업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나타난 우리가 결국 뭘 했지? 보면 가계의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은 것이겠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고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 투자자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옛날에는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정부가 기업을 딱 줄을 세우고 너는 살아 너는 죽어 이렇게 너는 돈 빌려가도 되고 너는 돈 빌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부정부패 비리가 엄청나게 권력과 가까운 기업만 살아남고 안 그런 기업은 죽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안 되는 기업은 안 되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로 정치인을 내가 이제 의원을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은 자본주의는 그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살 기업과 죽을 기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거의 그런 현상이에요. 뭐 이런저런 기업들은 주가가 못 가요. 채권 발행하려고 그래도 채권 발행도 잘 안 돼요. 이런저런 기업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가게 하면서 결국은 산업이 그쪽이 번창하고 이쪽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게 이제 세상이 투자자들이 스스로 그 세상을 정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잘 올라가. 이런 그런 걸 선택의 과정이면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경제가 아주 나빠진 상황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오히려 역선택이 나와요. 오히려 역선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다 죽여버려요. 지금 당장 그렇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역선택을 피하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앞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닥쳐 있을수록 유동성을 우리는 풀어야죠. 유동성의 파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동성의 파티를 하는 이유가 유동성을 풍부하게 풀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돈을 어딘가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 아마 처음에 이 코로나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했죠.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신용 위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유동성을 푸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은 거죠. 그게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신용 시스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돈이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예, 믿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작동을 하도록 유지를 시켜 놓으면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기대 조정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제 이 거래는 하면 안 돼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기업도 있고 오르지 못한 기업,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하지 못한 기업도 있고 한 거는 결국은 그 지금까지의 선택의 결과인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런 선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부각되는 산업이 조금씩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는 실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기대만 커져 있는 거지. 그 기대만큼 주가도 커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세상이었던 그 구경제라는 판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눈높이 조정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주가는 앞으로도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면서 그런 이 과정을 거치겠죠. 지금까지는 올라오는 신경제, 코로나 이후의 경제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확 커졌고, 그다음에 구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낙담을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이 실망감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은 유동성이 그 조건을 마련해주고 그 기대가 주가를 만들었을 건데요. 앞으로도 결국은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어디로 갈지는 이제 저는 길게 보면, 긴 시각에서 보면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요.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예, 모르겠어요. 일본처럼 막 10년간의 침체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일본도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30년 지났어요, 거기. 어쨌든 지금 30년이 지났구나. 아직 그러니까 아주 길게 침체가 지속될 수는 있지만 이 결국은 자본 시장에 자본이 축적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 게, 그래야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상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뭐 긴 조정과 짧은 조정, 그다음에 가끔씩 찾아오는, 종종, 생각보다 너무 자주 오는 블랙스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빠져 있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구경제에서 신경제, 코로나 이전에서 이후로 가는 것도 결국은 역사와 경제의 발전일 거예요. 이 후퇴는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게 발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가는 길이죠. 뭐 지나고 나서 변화라고 보면 그래요. 가는 그냥 길이겠지. 경로라고 해요. 근데 지금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우리 2차 대유행이 온다. 각국 정부는 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럴 거고 다 준비하고 있고, 의료보건 쪽에 있는 분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가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난리지? 돈은 왜 이렇게 많이 풀어놓는 거야? 근데 이때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929년 대공황이 그런 건데,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한, 그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미국은 어쨌든 맨 마지막까지 근본이제를 지킨 나라예요. 국제적으로는 1971년에 근본이제를 없앴고, 근데 국내에서는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이 근본이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던 주가가, 그러니까 그 자산 가격이 이만큼 올라, 자산이 이만큼 된 건데 실제로 금의 양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주가 올라오면 자산의 가격이 이만큼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생각을 한 거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허상하냐? 이거 허상하냐? 돈으로 챙겨야 되겠다. 금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줄을 서서 돈 내놔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금의 양에 맞춰서 하게 돼 있으니까. 물론 딱 1대1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은행에 쭉 줄을 섰는데 돈의 양은 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 자산 가격 올라간 걸 금으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은행이 파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현금, 돈 내놔, 금 내놔. 정확하게는 종이 내놔가 아니고 금 내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산 가격이 금이 존재하는 이까지 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주가가 90%씩 하락하는 일을 낳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근본이제를 지금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 보면 한 20%, 전체 공화당 지지자들의 한 20%가 우리 근본이 이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하거든. 중앙은행이 돈 마구 풀고 자산 가격을 지 마음대로 만든다. 신의 섭리에 따라서 금이 뭐 어디서 뭐 엄청나게 발견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고, 금이 발견 안 되면, 채굴이 안 되면 디플레이션 오는 거고, 이렇게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도 돌아가야지. 그걸 뭐 중앙은행이 그러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가 전체 절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20%니까 전체 미국인의 한 10% 정도 되겠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지 않냐, 유동성을.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한데 돈마저 안 풀어놓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이거 생각해 보면 그냥 돈 많이 풀어놓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아파 죽겠는데 그럼 수술해야 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진통제가 아무래도 진통제를 맞고 하는 거 안 맞고 하는 거하고 진통제를 안 맞고 하는 게 회복이 조금이라도 빠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진통제 안 놓고 그냥 수술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지. 회복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진통제를 놓고 해야 된다고. 그거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 지금 유동성은 그 진통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 그렇죠. 지금의 유동성은 실물 경제가 위기를 겪고 구조조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 진통제다. 저는 뭐 어떤 다리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진통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시간을 주는 거예요. 5만 원권의 퇴장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최근에 뉴스 찾아보시면 한국은행이 5만 원권 발행한 이후로 처음으로 추가 발주를 냈다고 합니다. 5만 원권이 사라져. 5만 원권이 모자라서 은행의 ATM 뭐 지방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ATM 기계에 뭐 5만 원권 발행 안 한답니다. 없어요.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방의 조그마한 금융기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5만 원권이 없다고. 뭐. 근데 그게 이제 5만 원권이 나가고 나면 이게 돈이라는 건 도는 건데 발행했는데 시중에 5만 원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행의 ATM에 5만 원권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거기서는 발생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5만 원권이 이건 퇴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주니까 은행에 예금하는데 이자도 거의 안 줘. 그걸 찾아서 그냥 어딘가에 숨겨놓는 것 같아요. 숨겨놓는. 이게 고액권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돈이 사라진다라는 케인즈가 이야기한 유동성 함정. 이것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대기 매수 자금 아닙니다. 그냥 그거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여기도 그냥 5만 원권이 퇴장되고 있는, 이것도 현금으로 그냥 들고 있는 것이고, 요게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놔봤자 돈이 이렇게 돼버리면 경제에 돌 수 있는 돈은 없다. 5만 원권의 퇴장은 그 발행 이후에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계속 발생했죠. 계속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이 ATM기에서 채워놓지 못할 정도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 고액권이 유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다른 결제 수단이 많이 생겨서 아닐까요?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많이 쓰고 요즘 10,000원 넘어가면 다 신용카드 쓰고 하니까 10,000원 미만도 쓰고. 그러면 5만 원권이 사라지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5만 원권은 필요가 없어. 거래에 대한 수요로 보면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굳이 5만 원권이 거래에 대한 용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럼 5만 원권이 뭐 은행에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사라지거든. 그 말씀은 맞아요. 이 사람들이 5만 원권을 저장 수단으로 쓰고 있어.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5만 원권을. 근데 그게 어떤 전체 유동성 함정의 징조로 봐야 될 거냐?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 제 느낌에는.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총 양이 얼마, 뭐 5만 원권 해봤자 전체 발행된 양이 얼마더라? 뭐 몇십 조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전체 양으로 보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은 그런 기술적이고 통계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5만 원권을 어딘가에 쟁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쪽에서는 와 지금 뭐 주가 올라간다 그러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슬슬 빠져나오고 있는, 이거 기업들도 그런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들도 채권 발행하고 주식 발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이러고 있는 거지. 이쪽에서 이러고. 그러면 갈수록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가 나 혼자 남았어? 이런 일이 나중에 발생할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 돈이 이제 이쪽으로 건설적으로 생산적인 데로 들어오고, 기업도 이걸 발행하고 또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월급 주고 투자를 하면서 돈이 나오고 하면 이게 이제 그냥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쪽에서 빼나가고 저쪽에서 빼나가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 있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앞으로 몇 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몇 달 후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몇 달 후의 문제예요. 몇 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돈이 없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그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내가 지금 내 돈 가지고 기업들 진통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불만, 두려움 뭐 이런 얘기.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가게가 기업에 돈을 대주는 거거든요. 그게 역할이에요. 가게의 돈이 기업에게 들어가고 그 기업이 그거 가지고 고용하고 생산하고 그 열매를 다시 이제 가게가 받고, 이렇게 돈이 돌아야 소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커지는 건데 그게 선순환인데, 지금 이제 가계의 돈이 기업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경제가 다시 원상태로 가는데, 가게들이 내가 진통제 역할을 하기 싫어. 내가 진통제 역할을 해줬는데 쟤네들 안 되면 나 망하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일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권의 퇴장이 그 징조라고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어딘가에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건 다 망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끊기면 기업에 돈이 안 가고, 그럼 기업에서 가게로도 돈이 안 가요. 그러면 다 고립되고 망하는 거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이거 계속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게 조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기대가 사라져 버리면 그때 진짜 위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 한 가지 방법은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 가지 방법은 그렇죠. 진짜로 돈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에요. 뭐 인도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모디 총리는 화폐 개혁을 해버렸죠. 5만 원 그거 못 써요. 갖고 나오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경제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충격이 너무 크고 이게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케인즈가 거기에 대해서는 해법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냥 인플레이션, 돈 값어치 떨어뜨리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할 행동은 돈 값어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만 원권 갖고 저기 쌓아놔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뭐 이거 쓸 수 있잖아. 값어치 떨어졌는데 뭐 그 주식이나 채권은 인플레이션 약하겠네. 주식 사놓고 뭐 자산 사는 게 낫지. 현금 갖고 있어봤자 그 돈 값이 떨어져요라는 식의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이제 화폐 퇴장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식 시장 주변에 공모주 청약만 노리는 어마어마한 돈들, 은행 예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거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이거 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사람들을 새롭게 뭔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실물 자산, 값어치가 안 떨어지는 뭔가를 갖자. 뭐 최근에 나타나는 제가 볼 때 원자재도 보면 가격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뭐 골드, 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글로벌하게 감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5만 원짜리 퇴장하고 그냥 증시 주변에 요만큼 더 벌겠다고 그 돈 하시던 분들도 그 돈 중 일부를 빼서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봐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이 끝에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정부나 중앙은행은 돈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몇 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뭐 당장 몇 달 후에 인플레이션을 나올 만큼은 아닌데 노력하면, 그리고 지금은 조건도 만들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질 만한 조건이. 이게 글로벌하게 제일 싼 데다가 아웃소싱을 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하자라는 생각을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거든요. 이게 뭐 안보나 뭐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 건강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비싸도 웬만한 거는 국내에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수로 옮겨가고 있고,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역할이 줄어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라간다. 전반 비용을.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는 거 제가 볼 때 이미 만들어졌어요. 실물적으로 인플레이션 환경.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돈 값어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5만 원권 대장시키고 현금으로 갖고 있고 하는 거는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이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비용이 견인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그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번 딱 올라가고 나서는 잘 가지 않고, 초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스템이 망가졌을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상당한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또 디플레이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거는 되게 비관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기업에게 돈을 대줬는데 결국 그게 안 됐어. 실패했어. 그래서 수요도 뭐 경제 전체가 가라앉아 버리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죠. 근데 그 아마 이 5만 원권이 퇴장하는 거 현금이 그냥 대기하고 있고, 그 SK 바이오팜 한두 주 청약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아마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바탕이 된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내가 진통제를 놔서 이 경제가 살아나게 됐을 경우에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진통제를 놔주는 게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업의 진통제를 놔주는 게 자기 자산을 지키는 길이 되는 거죠.